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를 만든다. 자, 기억력이 갖는 의미를 이제 파악하다 보면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죠. 기억력이 높았을 때 얻어지는 어떤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죠, 누구나.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방법에만 그 혈안이 돼 있다 보면 정작 그게 나한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라는 게 쉽게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진짜 방법은 뭘까를 이제 찾다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기억이라고 하는 이 능력, 소위 기억력을 좀 이렇게 의미를 좀 크게 둬서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어쩌면 기억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력이 높아졌을 때 갖는 장점은 무엇일지를 정말 실감하는 것, 깊이 인식하는 데 있다. 자, 흔히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만을 말하고 왜 중요한지, 그것이 왜 중요한 건지, 기억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한테 기억력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능력, 즉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높였을 때 효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에게 그 주문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얼만큼 중요한 사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먼저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주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공부가 갖는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데 있어요. 학생 스스로가 본인이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기 마련이죠. 기억력이 중요한 것은 개개인한테만이 아니라 기업 또는 국가 또는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기억으로서 정체성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에 남는 것은 바로 그 경험에,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아니겠는가. 과거의 어떤 성현들의 책도 사실 그 위대한 생각과 경험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다 기억의 산물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그것들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들도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을 때 AI가 그 정보들을 통합하고 융합해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일 또한 결국 기억의 산물에 의한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이 미치는 이 영향, 기억이 성장의 기반이 된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억을 기반으로 한다. 학습은 성장과 또 다른 학습을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기억을 잘하게 되면 또 다른 학습을 불러오는 촉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뇌에서 신경세포들의 어떤 연결, 소위 시냅스라고 하는 것의 형성에 의해서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신경세포망이 활성이 되느냐 억제가 되느냐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세포들 간의 협주라고 표현을 해요. 신경들의 어떤 신호의 생성과 저장과 복원의 과정이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복원이라고 한다면 그 기억을 회상해내는, 꺼내서 쓰는 과정이겠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강봉균 교수는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이란 나의 어제와 미래와 같다. 만약에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내일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 교수는 말합니다. 최준식 고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순서 정하기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나 단서는
기억의 맨 앞자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덜 중요한 것에 관해서는 점점 뒤로 밀리는 경향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죠. 기억력은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결국엔 DNA의 정보로 기억됩니다. 이 기억된 정보는 자식에게 물려지게 되고 그것은 소위 진화의 과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기억 자체가 없다면 현재에만 살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의 역할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억이 학습의 하나의 형태인데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통해서 학습이 잘 되고 또 다른 학습을 촉진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적인 학습을 고취한다는 건데 이 지속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능력치가 강화된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해 봅시다. 나의 능력치가 높아지는 것은 학습이 고치가 될 때, 계속해서 뭔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을 때에 분명히 능력치가 높아진다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기억력이 좋으면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자. 자, 능력자가 그런데 쉽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우리는 쉽게 능력자가 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능력자가 되기 위한 과정상에서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장애물의 첫 번째가 예를 들어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어떤 전략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환경적인 문제, 기타 다른 대인관계에서 문제 등등에 의해서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방해를 받아서 능력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문제점이 뭘까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비유적 표현이니까 오해 없길 바라고요.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욕심에 의한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경쟁 구도에 휘말려서 본질적인 걸 자꾸 놓치다 보면 그 본질이라는 건 예를 들면 누차 얘기한 적이 있지만 공부의 목적은 공부 그 자체여야 되는데 경쟁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공부가 실체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억을 그래서 잊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억이 갖는 의미를 정말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게 주안점이 됐다는 거죠. 내가 쟤를 이겨야 되겠다거나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기억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억력은 발달하기 어렵고 건망증이 심한 사람으로 돼 갑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험들. 그러니까 경험이 누적돼도 생각이 잘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학습이 또 다른 학습을 낳지 못하는 소위 포지티브 피드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의심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걱정이 걱정을 낳는 사람들. 두 번째로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에서는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강박증이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트렌드를 쫓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다가 과거를 부정하는 일들 속에 자신의 기억마저 부정하면 곤란하죠.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쫓는 것은 어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다니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모방하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찾는, 즉 기억의 원래적 목적, 원래적 의미와 역할에 주목하는 데에 답이 있어요. 정체성을 찾는 것에 더 관심이 커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실패로부터도 배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일 수 있죠. 실패의 기억을 수치스러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감정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감정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에 수치스러움을 느끼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두려움 그 자체는 뇌의 활성을 떨어뜨리게 되니까요.
쉽게 말해서 두려움이 기억을 막는 것이죠. 건망증이 심한 사람 네 번째 특징은 소통과 연결에 미숙한 사람인데 신경망의 어떤 이 소통이 기억을 형성하는 것이다. 신경망의 연결이 기억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것에 미흡한 사람은 뇌신경의 소통과 연결에도 미숙할 수밖에 없죠. 기억은 분명히 하나의 신경세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경세포들의 협주곡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면 기억력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위 능력치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첫 번째로 현실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경험이 내일의 어떤 그 이제 소위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실에 굉장히 충직한 사람들. 두 번째로 당장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거나 당장의 안위를 찾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 관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기억이 형성돼서 학습을 고취해서 내가 능력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장 자체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토대 마련, 그러니까 정체성 확보에 더 주목하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지속돼야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겠죠. 성격이 나타나고 습관이 나타나고 또 그 이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을 굉장히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기억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이들은 과거에서 배우려는 성향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속적인 그 선상에서 연속선상에서 나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경험에서 배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경험을 중시해서 또 다른 학습을 계속해서 불러온다 보니까 배움의 자세를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배우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관찰력 또한 높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 중에 기억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보통 갖게 되는데 기억이란 건 자꾸 변하거든요.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억의 재해석 과정에서조차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돼서 성장의 모태가 됩니다. 경험치가 그래서 매우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능력자는 한마디로 경험치가 매우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게임 같은 거 할 때 경험치가 매우 높으면 레벨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능력자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특징적으로 볼 때 추억할 일들이 많습니다. 기억력이 좋으니까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추억할 일이 많고 추억할 일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추억할 일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적 상황을 갖고 있다 보면 교류가 다양하고 왕성한 사람들. 연결고리가 많은 사람들이죠. 또한 기억의 공유가 능숙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의 기억을 다른 사람의 기억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기억을 내 기억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역시 능력자다. 또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더욱 새로운 경험치가 많아지다 보니까 변화에 더 능숙하게 마련입니다. 기억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으로부터 인식을 좀 할 수 있다면 간단합니다. 기억력을 높여서 나의 정체성 확보와 학습의 모태가 되는 이것이 나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요소구나. 그런데 그냥 단지 방법론적인 것만 찾지 말고 내가 왜 이것을 필요로 했는가에 대해서 진짜로 좀 깊이 있게 인식을 하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그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기억력을 높이는 나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